리플한테 또 속았다 라는 리또 속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소의 소송 이후 뜨거운 감자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리플랩스, 그리고 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RXP 리플,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법정 다툼과 더불어 리플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플랩스 그리고 XRP 리플 블록체인에 대한 소개와 소송 관련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어디에 있든 편리하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콘서트와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국가 간의 송금의 경우 아직도 3-4일이 걸리는 다소 긴 시간과 더불어 높은 수수료 등 단점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국가 간의 송금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금융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금융거래와 결제를 서포트하는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이죠. 현재 스위프트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약 1만 1천여 개로 전 세계 200여국이 가입된 강력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한 달간 처리 건수만 해도 약 3억 8,500만 건에 달하며 수조 달러의 돈이 오가는 독보적인 전산망이기에 이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세계 금융시장과 무역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높은 수수료, 오랜 송금 시간 등 여러 단점이 존재하는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 송금 방식을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접근한 회사가 바로 리플랩스입니다. 우선 먼저 회사 리플랩스와 암호화폐 토큰인 리플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선 XRP 리플은 전 세계의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이러한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인 리플을 관리 및 운영하며 XRP를 활용해 국제 송금에 있어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럼 먼저 리플랩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 크리스 러슨, 제트 맥케일럽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송금 서비스인 리플페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오픈코인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 내 선풍적인 주목을 받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죠. 2013년 오픈코인에서 현재 리플랩스로 최종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2014년 리플의 공동 창시자 중 한 명이었던 제트 맥케일럽이 리플랩스를 나와 리플을 하드포크한 스텔라 루멘을 설립하게 됩니다. 2014년 리플랩스가 XRP를 사용한 국제 간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 뉴욕에서 가상화폐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2018년 일본은행 SBI의 투자를 받으며 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할 일본 지사를 설립하게 되고 인도 지사를 설립하며 인도 내 메이저 금융 네트워크를 확보했죠. 또한 센텐더라는 스페인 금융그룹이 리플의 Xcurrent 기술 기반 최초의 국제 결제 모바일 앱을 출시하는 등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의 임원 2명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플랩스는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 송금 방식의 단점을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존의 금융지불 시스템보다 더 빠른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Xcurrent,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XRP를 사용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Xrapid, 이용 고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XVR을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Xcurrent의 경우 많은 은행들이 선호하였으나 XRP의 선택적 사용에 대한 한계 때문에 원활한 XRP 사용을 독려하고자 현재는 각 프로그램들이 아닌 리플넷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크립토 리퀴디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같은 세 가지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경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송금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국제 송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 즉 XRP 리플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각 수령자에게 원하는 금액을 더 빠르고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솔루션은 암호화폐 리퀴디티 허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리퀴디티 허브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Ripple 리퀴디티 허브가 각종 디지털 자산을 다룸과 동시에 기관들의 거래를 알선하는 OTC, Over the Counter Desk, 즉 장외거래소에 연결해주며 자산 교환 혹은 특정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활한 매매를 돕는 역할을 하는 마켓 메이커, 즉 시장 조성자와의 연결 또한 추진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실물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제공입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의 민팅, 관리, 거래, 그리고 소각까지 디지털 화폐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는 10년간 7천만 건의 거래를 성사시켜온 XRP 레저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리플 랩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는 XRP 리플 토큰이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XRP는 세계 은행들이 실시간 자금 사용을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총 1천억 개의 코인이 있으며 더 이상 채굴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토큰인데요. 리플 랩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서 사용되어 소각되며 희소성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현재 총 1000억 개의 코인 중 약 절반 정도인 483억 개의 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 코인 마켓캡 내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0.4US달러로 시가총액 약 195억 9,400만 US달러로 하나로 약 24조 8,750억 원입니다. 리플은 XRP 레저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XRP 레저는 노드들의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 의해 구동되는 오픈소스 암호화 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소수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구조로 약 3초에서 5초 정도의 빠른 거래 속도를 가능하게 하죠. 다만 노드들의 협의로만 이루어지기에 다소 중앙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내부 노드가 약 80%에 달했으나 현재는 약 4%로 전체 노드 중 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현재 XRP 생태계에 있는 약 150개 이상의 밸리데이터들 중 96%가 외부 노드인 것이죠. 어떠한 결정도 80%에 달하는 노드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루어지기에 리플랩스의 파워가 크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또한 다른 블록체인들과 달리 수량이 제한적인 코인임과 동시에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 대한 내용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총 4단계의 미국 재판 중 2단계인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 절차가 올해 2월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공식 재판 이후 항소 단계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코인 초기 배분 시 증권 형태로 매각 및 자금을 조달했고 증권법에 따라 SEC에 등록해야 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채 13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리플을 시중에 유통한 것은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리플랩스 및 리플 CEO와 공동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 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적용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위 테스트는 돈을 투자했는지,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지 총 4가지를 기준으로 어떠한 투자 계약이 증권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이며 증권법을 적용하기 불가능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시키면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다수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리플랩스는 리플코인 상장 시 SEC의 자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나 답변 혹은 경고나 제재가 없었고 이제 와서 이를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FXstreet의 보도에 따르면 SEC의 전임 재무부서 이사였던 빌 힘만의 메일이 공개됨에 따라 리플에 더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리플랩스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스위스에서 개최한 한 포럼에 참석해 리플이 성장해 나가면서 상장도 검토해볼 단계에 와 있다며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상장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적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뿐만 아니라 그 후 리플의 성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기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수 없기에 대중이 만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등장은 은행의 개입을 배제하고 대중들끼리 거래하겠다는 목적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에 대한 SEC의 개입은 앞으로 암호화폐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테라 사태를 통해 더 많은 경각심이 생겨나고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힘이 더 실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특정 기관이 관할하게 된다면 모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과 더불어 대변혁이 일어나겠죠. 빠르면 2022년 말 혹은 2023년 초에 모든 소송의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리플 관련해 구독자분들의 의견이나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